이거는 그물을 지탱하던 밧줄이에요. 한 짐이에요. 그렇게 무겁습니다. 아대자루에다 해서 치우기는 하는데 역부족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죠. 지금 쓰레기로 여기다 쌓이다 보니까 어구를 수선을 못 하고 있어요. 공간을 빨리 쳐줘야 활용 있게 청소를 하고 있고 어구도 손도 보고 어선도 붙일 수가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태안군만 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생선 내장을 발라낼 때 쓰레기 알갱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영철입니다. 박명원 MC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2주 동안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시사인 대세남에서는 우리 지역의 바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바다는 수많은 생명이 기대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의 바다가 늘어가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 곳곳의 해양 쓰레기 실태를 이럴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충남 보령시 천북면 앞바다. 50여 년째 조업을 해온 이주우 씨는 바다에 나올 때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따라 올라오는 해양 쓰레기. 이주우 씨는 50여 년 전 바다와 지금의 바다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쓰레기 같은 게 없이 이제 작황이 좋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굴 같은 게 성장이 좀 더뎌져요. 온천 쓰레기가 많으니까요. 안 썩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거기 이제 찔리고 그렇게 가지고 쭈꾸미 같은 경우는 막 찔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폐사되는 게 많아요. 27년째 바다에 기대어 생업을 이어온 이장우 씨. 이장우 씨도 해양 쓰레기로 소가리를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꽃게 잡는 그물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바다에 이제 펴져야 되는 거잖아요. 쭉 펴야 꽃게가 걸리는데 이제 쓰레기라든가 일반 폐기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이물질이 걸리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게는 안 걸리고 손상이 되면 어민들은 좀 피해가 크죠. 이곳 주민들은 보다 못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안 절벽에는 파도에 떠밀려와 오랜 시간 방치된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폐 어구를 비롯해 페트병, 비닐 등 각종 쓰레기들이 한데 뒤섞여 있는데요. 이런 나무들은 장마철에 떠밀려 와가지고 소형 선박이라든가 이렇게 운항을 했을 때 이런 게 기계에 닿으면 엔진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이 또 손해를 많이 봐요. 제때 수거되지 못한 플라스틱 페트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페트병이 밀려와 가지고 사각지대에서 오래 되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햇빛을 받아 가지고 경화가 돼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환경 피해로 가서 주민 건강에도 이게 상당히 해가 되는 거예요. 어민의 삶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양 쓰레기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2015년 5,675톤에서 2021년 13,508톤으로 6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다가 그야말로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서천군 장항읍 해안에도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공주 부여 이쪽에서 이거 그 지역으로 쭉 내려서 물길 따라서 내려가 하고 또 소문리로 내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리에서 모편에 일리에서 저쪽으로 빈 서면 마력 쪽으로 다 물벌 따라서 쭉 내려가요. 그래갖고 바닷가는 뭐 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만 두고 있어 어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번 저거 때 밀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물 혜택 그물이에요 이게 태풍 왔었잖아요. 그때 지금 이게 다 커져 이게 여기가 예. 어떤 공간이에요? 이게 어구 적재 장소예요. 여기가 지금 이 앞에 편말에 써 있으면 어구 적재되고 이제 어구 하고 수선도고 그렇게 하는 장소인데 지금 쓰레기로 여기다 쌓이다 보니까 어구를 수선을 못 하고 있어요. 어구 적재도 못 하고 이 공간을 빨리 쳐줘야 활용 있게 청소를 하고 있고 어구도 손도 보고 어선도 고칠 수가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방치된 해양 쓰레기는 어민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소 1주나 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거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인프라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고 뭐 계약하고 이런 뭐 절차하다 보면 몇 달씩 가거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뭐 대부분 6개월 단위, 길게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우는 수거 시기 빈도가 반복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 이외의 생활 쓰레기도 그 쓰레기 더미에 많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충남에서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태안군의 한 해안을 찾았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만 이곳의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본서도 오고 중국서도 오고 바다가 다 통해져 있으니까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넘어오고 특히 여름철에 태풍 불어올 때는 중국 쓰레기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겨울에는 특성상 겨울바람을 타기 때문에 스티로폼하고 밧줄이 많아요. 태안반도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지정학적 특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계절 내내 쓰레기가 운집이 된다고 봐야 돼요. 떠내려온 그물과 밧줄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수거가 불가능한데요. 중장비까지 동원해 쓰레기를 들어올리고 1톤짜리 마대에 싣는 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이건 안강망이나 저인망식 뭐 이런 배에서 쓰는 어구 그물이고요. 이거는 그물을 지탱하던 밧줄이에요. 근데 이 밧줄이 이거는 좀 중간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굵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낫이나 칼 또는 그라인더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끊습니다. 1m만 끊어도 한 짐이에요. 그렇게 무겁습니다. 지난 3년간 국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는 플라스틱으로 86%가량을 차지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하얀 가루처럼 변하는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은 물에 잘 뜨고 가벼워 바다 양식장의 부표로 쓰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가 먹은 거 사람이 먹으면 인체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이런 큰 스티로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치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손으로 긁어 모아가지고 아대자루에다 해서 치우기는 하는데 역부족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죠. 충청남도에서는 쌓여가는 해양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처리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뒤덮인 해안가가 무려 19곳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70%에 달하는 곳이 태안군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역의 어민과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해양 쓰레기. 태안군에서는 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태안의 신진도 쓰레기 집화장을 찾아 그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소각장으로 저희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고 그리고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절단 작업이라든가 선별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작업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소각장에서도 이런 부피가 큰 쓰레기들은 기피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다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안군은 해양 쓰레기 수거 예산을 4년 전에 비해 15억 이상 늘리며 쓰레기 처리에 나섰지만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쏟아줬으면 좋겠어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좀 이렇게 해양 쓰레기 수거와 선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많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태안군만 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선별할 수 있는 인력은 거의 이제 없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좀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인력과 예산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싶어도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그렇다면 해양수산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느끼실 때는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시고요. 쓰레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갖도록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해양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늘어만 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전문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하게 치우고 해도 우리 충남도만 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다른 국가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심해지면 생선 내장을 발라낼 때 쓰레기 알갱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 어민들은 오늘도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워도 줄지 않는 쓰레기들을 보면 한숨만 깊어질 뿐입니다. 이게 또 다시 바다로 갔을 때는 생태계 파괴를 이루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있지 않으면은 어민들이 이렇게 칠 때 보면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죠. 쌓여만 가는 쓰레기로 바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어민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쓰레기를 치워보지만 다음 날이면 어제보다 더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밀려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기대어 살아온 바다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어민들은 바라만 봐야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도 문제입니다. 수거된 쓰레기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수용할 집화장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싶어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힌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태안군의 경우 해안선 길이가 560km에 달하지만 수거 인력은 50명밖에 되지 않아 한 사람당 관리하는 면적이 10km가 넘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이를 처리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인 건데요. 해양수산부는 취재진에게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 해양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해양 쓰레기 배출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바다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기 전에 쓰레기 발생 예방부터 수거, 보관, 운반, 처리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산은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오늘 현지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적응을 돕고 있는 아산 이주 노동자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활동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사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때 저희들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또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산 이주 노동자 센터 우삼열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뭐 먹었어요? 밥? 네. 이거 물 잘 나와요? 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쌀 지금 있어요? 쌀 많지 않은데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고. 캄보디아 말 맞죠? 캄보디아 분 여기 지금 쉼터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으시다고. 지금 겨울이라서 많이 추울 텐데 온도가 많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옷은 따뜻한 옷은 좀 충분히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폭력이라든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이주 노동자 쉼터입니다. 그 여기는 완전히 다 무료 있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여자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온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연락 와요. 잘 있나 없나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일하는 용접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은 역시 대화와 소통의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겠죠. 언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역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임금 계산을 했을 때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간에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김희망 씨인데 네. 출산비가 병원에서 네. 1,000만 원이 뭐 넘을 거라고 얘기 들어서 저희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서 한국의료지원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건보가 있는 이주민 지원이 가능한데 네. 그분은 건강보험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출산 네. 시에 예. 그 산모가 쓸 수 있는 아기 용품 아기용품. 세트는 보내드리려고 하나 세트 있어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태어나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저희 그 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좀 자원이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기억했다고 꼭 연락드릴게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 체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든 뭐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도 역시 또 도움을 청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기금이라든가 지원 체계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혈압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혈압은 괜찮다고. 너무 좋고 가끔- 굿 뉴스. 아니 먹고 있어요 날마다. 혈압약은 먹고 먹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다 다음 문제니까. 상담소가 애 태어나기 전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 딱 보험처럼 받게 해줘야지 되는 거지. 비자를 따지면 지금 이거는 뭐 1년 갈지 모르고 혼인신고 됐냐.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셨는데 현재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으신 상태이지만 남편은 현재 수감된 상태로 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혼인신고는 하셨지만 비자 신청을 아직 못 하신 상태고 또 건강보험도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지금 혼자서 출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금 느끼고 계시고 아이를 잘 태어나게 하고 잘 자라게 할 책임은 한국 사회에 있는 거니까 한국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쓰고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죽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항상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냥 집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셨고 그 문제로 인해서 혈압은 혈압대로 높아지시고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가려 있으니까 다리만 이렇게 막 있어요. 엄마 닮아서 건강하게 잘 태어날 것 같은데. 이 사진 볼 때마다 그래도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좋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마음이 있어요. 빨리 나왔으면. 한국 나라가 신경 쓰고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할 말이 없는 정도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아기 낳고 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짜로. 아산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수가 36만 명, 외국인의 수가 3만 6천 명. 그래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을 대하시면서 이제는 이분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이구나, 우리의 이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차별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희망 씨는 며칠 전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김희망 씨는 아산 이주 노동자 센터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산 이주 노동자 센터 우삼열 소장은 김희망 씨가 다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인데요. 낯선 타국에서 일하며 우리 이웃이 된 외국인 주민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사인 대세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